안녕하세요, 온가차 신종윤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기함이죠, 레인지로버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승차는 이미 구형이 된 4세대 모델입니다. 작년 10월에 신형 5세대가 등장하면서 구형이 된 건데요. 왜 이제 와서 구형을 시승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레인지로버 경험이 없던 저로서는 귀한 기회입니다. 더불어 이제 곧 운영할 신형 모델과 직접 비교해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번 시승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세대 레인지로버 풀체인지를 앞두고서 어떤 모습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리미엄 대형 SUV 시장에서 오랜 시간 왕좌를 지켜온 레인지로버, 한때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면서 고급 SUV의 끝판왕을 도맡아 왔는데요. 이제는 이 시장이 돈이 되는 걸 아는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롤스로이스도 있고요,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오르스와 벤테이가 같은 모델들도 있죠. 또 금액을 낮추면 X7, GLS 같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고하게 독식하던 시장이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선 건데, 레인지로버는 어떤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았을까요? 일단은 외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4세대 모델은 무려 2012년에 등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득력 있는 디자인 아닌가요? 앞머리가 기다랗게 빠져 엔진룸과 승객석을 분리했고요. 뒷바퀴 기준으로 짐 공간을 길게 빼서 우아한 비례를 완성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짧은 앞 오버행과 기다란 뒤 오버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벨트 라인을 기준으로 투톤 컬러를 적용해 높다란 차체를 낮아 보이게 만들었고요. 앞문에서 시작해 차체 후면까지 이어지는 언더라인도 인상적입니다. 전면 디자인 기조는 신형 5세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걸 봐서는 현행 모델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후면 변화가 큰데 신형에서 너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지금의 디자인 구성이 더 익숙하며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통일되어 있고요. 이제는 실내로 들어가 보실까요? 1열과 2열 어느 자리에 앉아도 뛰어난 고급감이 승객을 감쌉니다. 비결이라면 질 좋은 가죽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한 덕분인데요. 손길 닿는 곳곳마다 기분 좋은 가죽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승차의 우드 트림 컬러는 제 취향이 아니지만 손에 닿는 느낌만은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마치 잘 만들어진 가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제가 고급차를 타고 있음이 실감나기도 하네요. 이 고급감은 주행을 시작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뭉근하게 차오르는 힘이 차체를 점잖게 밀어주고요. 부드러운 에어 서스펜션이 하부 충격을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댐핑 강도가 높지 않아서 다소 여유로운 움직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느낌이 생각 외로 기분 좋은 감각을 연출합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 위에서 서핑보드를 깔고 누워있는 기분이랄까요? 세상 여유롭고 풍요로운 감각입니다. 지금 시승차는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했고요. 최고 출력 350마력과 최대 토크 72.4kgm를 발휘합니다. 공차 중량 2.7톤의 거구이지만 넘치는 토크값 덕분에 달리기 성능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제동시 차량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덕분일지는 몰라도 운전을 보다 여유롭게 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제는 장점이자 단점도 말씀드려 볼까요? 바로 크기입니다. 숏바디인 시승차의 전장 5m와 전폭 1985mm는 요즘처럼 대형 SUV가 각광받는 시대에 그리 대수롭지 않은 크기일 수도 있는데요. 차체 앞머리가 높고 기다란 탓에 조수석 전면의 공간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몰고 다니면 금세 익숙해지긴 합니다만, 이 위치에 승용차들이 들어올 경우 낮은 차체 때문에 더 눈에 띄지 않고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실내의 공간감은 롱바디 모델이 아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데요. 2열의 컴포트 포지션은 쇼퍼 드립은 감각도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장계통의 아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이얼 타입 기어 셀렉트가 간헐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촬영을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중에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레인지의 램프가 깜빡거리며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후방 카메라의 딜레이 현상입니다. 찰나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주 매끄럽게 작동되는 요즘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화면 전환 및 터치 인식이 즉각적이지 않아 다소 답답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의 경우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인지 케이블로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열에서는 암레스트와 컵홀더를 전동화시켜서 다소 생뚱맞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매우 멋스럽고 우아한 움직임이기는 했으나 한국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속도였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거보단 다른 전장계통에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사운드 시스템은 메리디안 서라운드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크게 만족스러워서 시승 내내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게 됐습니다.
총평입니다. 이제는 구형이 되어 5세대 모델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레인지로버. 전장 계통에 작은 아쉬움들이 있긴 했지만 자동차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감각과 성능이었고, 실내를 채운 고급 소재들 역시 감성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기에 시승하는 매 순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분들이 이 차를 찾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좋은 걸 여러분만 탄다고 생각하니 배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포기입니다. 지금 시승차 D350 오토바이오그라피의 가격이 1억 8,800만 원이 넘거든요. 신형에서는 2억 전후 가격을 달고 나온다는데 과연 얼마나 상품성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시승차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시승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